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서 좀 올려드리는 날이죠. 자, 근데 그 종목 전에 시장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곤 한데요.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큰 틀에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는 어쩌면 영상을 못 올려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걸 한다고 뜨는 것 같아요. 키움증권, 제가 HTS를 키움 거를 쓰는데, 예전에 유안타증권을 다녔었는데, 그때도 이 유안타증권을 다니다 보면 T레이더죠. 그것만 쓰다 보니까 다른 HTS를 못 써요. 근데 제가 2015년도인가? 그때부터 전문가 생활을 좀 했는데, 처음에 할 때 키움에서 전문가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토마토로 왔었죠. 자, 근데 그때 키움에 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키움 HTS를 썼는데, 요즘은 또 이게 지금 그한 8년 정도, 7, 8년 정도 키움 거만 쓰다 보니까 다른 HTS가 또 익숙치가 않아요. 자, 그래서 키움에서 뭐 서버 점검을 한다라고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서, 뭐 주말 휴일에 만약에 서버 점검을 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는 올려드리는 영상을 좀 못 올려드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그게 안 올라가면, 서버 점검 때문에 못 올렸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짚어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자, 보시면 미국 나스닥이요. 여기 상거래일 만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뚝뚝뚝 이렇게 떨어졌죠.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3일 동안 떨어진 게 한 5% 가까이 떨어졌어요. 지수가 5%. 자, 나스닥이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보시면, 자, 이 코스피 시장입니다. 뭐 이게 월, 화, 수 이건데, 저 월요일 아침에 저 좀 빠져 시작했다가 양선 뽑았고, 어제도 마찬가지. 미국 시장 어제 또 빠졌었죠. 빠졌다가 양선을 뽑았고, 오늘은 뭐 거의 빠져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뭐 저 약보합 정도, 요 정도로 시작했다가 장 초반에 살짝 밀었다가 다시 위로 올려붙여서 양선 뽑는 모습인데, 모양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강하냐? 뭐 그 원인하고 지금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그런 겁니다. 뭐 누차 제 이 채널에서도 설명을 해드렸고 TV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작년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나스닥이 뭐 30% 정도 올랐고, 대만 가권 지수가 한 29% 올랐고, 그다음 하다못해 일본도 20%가 올랐고, 그 못났다는 중국도 12%가 올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만 작년에 코스피가 9% 정도 빠지고, 코스닥이 20% 넘게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안 빠지고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보조를 맞췄다라고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지금 3천 위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3천 위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자, 이때 종가가 보시면 저 2655포인트죠. 2655포인트. 자, 여기서 10몇 프로 정도만 올랐으면요. 자, 요거는 우리나라 시장은 3천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 시장들 보면 제일 못 오른 게 중국이 12%가 올랐잖아요. 일본이 20%가 오르고, 만약에 뭐 일본만큼만 이렇게 올라줬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500포인트가 넘지 않습니까? 520포인트 정도니까 이게 지난 작년 종가하고 해보면 2600에서 520포인트면 3100포인트가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뭐 트럼프 관세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개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장이 주는 힌트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지금 어제 그 헌재에서 마지막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최종 변론이 있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요게 한 10일,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기에 한 2주 안에 이게 판결이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요. 3월 초중순 정도면 판결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 조금 정치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안정되게 되면 작년에 그렇게 빠졌던 거는 저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없어지게 되면 그쵸? 우리나라 시장도 다른 나라하고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3천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죠. 자, 그래서 시장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게 근데 미국이 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있어서 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 우리나라도 못 견딜 거예요. 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거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직까지 관찰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최악의 국면 뭐 이런 국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니까 물론 지표들 나오는 거 저도 지표 나올 때마다 정리하고 막 꼼꼼히 뜯어보니까요. 자,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시장은 괜찮은 국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전자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3천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라고 넘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거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좀 땡기면요. 그거 3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3천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뭐 차트를 켜놨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참 못난이도 자, 진짜 삼성전자 이렇게 빠지는 거 작년에 처음 본 것 같아요. 진짜로. 물론 뭐 그때 저 2000년 닷컴 버블 생기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꺼지면서 죽었던 시장 그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뭐 한 여기에 버금가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기술적으로는 만들어 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1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계속 다중바닥 5만 원 좀 넘는 구간이죠. 계속 다중바닥을 찍고 이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전저점을 잘 이탈을 안 해요. 여기 이거를 이탈을 안 하고 있죠. 그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장기간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동평균선 여기 22평선 이거는 지금 완전히 돌려놓은 상황이죠.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꺾였다가 이평선을 완전히 돌려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62평선도 지금 돌아서 나오고 있죠. 62평선도 돌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뭐 추세에서는 고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요걸 연결한 게 추세선인데요. 그 추세선 말고 이동평균선의 방향만 봐도 웬만큼 나옵니다. 자, 20선 돌아서고 60선 돌아서면 이거는 추세는 위쪽 방향으로 향했다, 턴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완전히 턴한 모습이니까 단지 이 242평선이 강하게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어서 거기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자, 뭐 여기서 좀 왔다 갔다 뭐 이런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242평선은 돌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봤고요. 또 이 재무적인 실적 나오는 거 지금 현재 주가 수준 요런 걸 또 비교해서 본다라면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 요런 걸 또 봐도 지금 주가는요 굉장히 싼 국면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삼성전자가 뭐 PBR 수준이 지금 이 삼성전자가 작년에 자 보면 요거 연간으로 좀 볼게요. 연간으로 보시면 자 2024년도 이때 BPS 수준이 57,000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거 뭐 저 이익 나오는 규모들 요런 것들을 좀 본다라면 59,000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59,000 몇백 원이니까 뭐 애우기 쉽게 6만 원 잡고요. 자 근데 지금 오늘 현재 오늘 종가가 56,600원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가 그 자기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이 한 배고 이 BPS가 현재 주가랑 같은 수준이면 청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청산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삼성전자는 거래되고 있어요. 자, PBR 밴드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PBR 밴드가 좀 나오는데요. 자, 여기 과거에 보시게 되면 요 아래 요렇게 칠해 놓은 색깔 요게 PBR 0.86배 정도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저 얼마 전에 저 급락했을 때 그때 PBR 0.86배를 찍었어요. PBR 0.86배를 찍고 그런 다음에 좀 고개를 이렇게 드는 모습이죠. 그다음 요게 연두색선 요게 보면 PBR 기준으로 1.17배 수준입니다. 자,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되게 안 좋았을 때 PBR 1.17배를 잠깐 하회했었고 여기 2022년도 뭐 요때 잠깐 하회를 했었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하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0.86배 수준은 이번에 처음으로 찍은 겁니다. 하도 HBM 쪽 이런 쪽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잘 하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가 좀 과도하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도 랜드 쪽은 한 3분기 정도가 되게 되면 가격이 돌아설 거다. 뭐 이런 분석 자료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좀 지금 주가는 상당히 싼 수준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6조 5천억 난 적이 있죠. 2022년도에는 43조가 났습니다. 주가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2023년도가 실적이 가장 안 좋은 그런 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도가 40조 정도 벌던 그런 해였어요. 자, 주가 움직인 거 보면 여기가 6조 5천억 벌면서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여기가 40조 넘게 벌면서 굉장히 좋은 구간이었어요. 주가 자체는 2022년도부터 쭉 떨어졌죠. 이 구간에 실적이 안 나올 거를 이 구간에 미리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다라고 봐요. 좀 이때보다 훨씬 가파르게 두들겨 맞았지만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HBM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요. 자, 그러면 내년에 좀 저 올해 하반기부터 레거시 쪽들 요런 쪽들도 좀 업황도 좋아지고 그런다라면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 수준은 굉장히 싼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계좌의 규모가 좀 이렇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그냥 꼭 좀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좀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계좌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추가로 매수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